안녕하세요. 우리 반려동물들의 건강 상식을 좀 더 쉽고 간단하게 알려드리는 우리 동네 수의사 박준석입니다. 오늘은 단두종 증후군, 단두종 증후군이라고 하는 단어가 조금 어려운데 이 증후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두종 증후군이라고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장두, 말 그대로 이제 머리가 긴 거죠. 단두는 반대, 머리가 짧은 겁니다. 강아지에 있어서 단두는 코가 짧은 걸 단두라고 하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시츄, 패키니즈, 그 다음에 퍼그 이런 아이들이 많이 걸리는 증후군을 단두종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사람이든 이제 강아지든 숨을 쉬게 되면 숨이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코로 들어가죠. 코로 들어가서 이 영구개, 그 다음에 이제 이 경구개, 이 위에 있는 비강을 지나서 후두덮게 열리면서 기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단두종 증후군이 있는 애들은 코가 짧다 보니까 이 장두에 비해서 이런 구조물들이 뒤로 다 밀려나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그림에서 보듯이 장두종 같은 경우에는 영구개가 기도, 후두덮개에서 좀 약간 거리가 있게 떨어져 있는 거에 반해서 단두 같은 경우에는 이 영구개, 말랑말랑한 입천장의 영구개가 후두덮개와 굉장히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더운 여름이나 아니면 과다하게 흥분했을 때는 이 영구개가 갑자기 팽창을 하면서 후두덮개 움직임을 방해를 하다 보니까 호흡곤란이 오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단두종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두종 증후군이 있을 때 대표적인 증상은 숨쉬기가 어렵다 해요. 단두종 증후군이 있을 때는 숨쉬기가 어렵습니다. 왜? 영구개, 입천장에 있는 영구개가 후두덮개, 즉 기도의 문에 해당하는 후두덮개 움직임을 방해를 하기 때문에 이 움직임을 방해를 하면서 숨쉬는 게 굉장히 어려우십니다. 그래서 숨 쉴 때 어떤 특징이 있냐면 주로 이제 숨이 들이마실 때 굉장히 어려워서 숨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려요. 일반적으로는 숨소리가 안 들리는데 단두종 증후군이 있어서 호흡 곤란이 오는 애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숨이 이렇게 이제 그 코 고는 것 같은 이제 그보다 더 극심한 소리를 내면서 이제 호흡 곤란 증세를 호소합니다. 그리고 이제 육안으로 보이는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혀가 파래져요. 호흡 곤란 증세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조직이 조금 파래집니다. 그래서 청색증이 오게 돼요. 그래서 강아지가 여름에 혹은 과다하게 흥분을 했는데 이 친구가 단두다. 근데 소리가 크게 나면서 혀가 파래지는 증세를 보인다라고 하면 지금 이 친구는 이런 단두종 증후군 증상이 발생했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호흡곤란인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오는 호흡곤란인 폐수종이랑 이제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폐수종은 기본적으로 숨소리가 크게 들리지가 않습니다. 호흡은 대신에 빨라요. 이제 보통은 1분에 한 50회에서 60회 혹은 그 이상의 숨을 쉽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혀가 파래요. 단두종 증후군이 있는 애들은 보통은 혀가 파란 거는 비슷해요. 하지만 숨소리가 크게 들려요. 그리고 호흡수가 느립니다. 그래서 폐수종과 구별하면 폐수종은 호흡수가 빠른 반면 단두종 증후군은 호흡수가 느리다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품종, 이제 어떤 품종들이 많이 생기냐? 일단 기본적으로 뚱뚱한 애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퍼그, 그다음에 시츄, 불독, 패키니즈 이런 기타 등등등등의 이제 품종들이 많이 생기는데 유독 제가 많이 보는 애들 중에는 뚱뚱한 포메라니안들이 많은 것 같아요. 코가 좀 짧은 포메라니안. 걔네들도 의외로 이 증상으로 많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치료는 어떻게 하고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일단 치료부터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이 친구가 이런 호흡곤란 증세를 보인다라고 하면 일단은 그 정도가 극심한 경우들이 있어요. 숨쉬기가 굉장히 힘들어 보이고 혀가 파래지고 아이가 헐떡헐떡 한다. 그럼 빨리 병원으로 오셔야 됩니다. 그럴 때는. 병원으로 와서 빨리 응급처치를 받아야 돼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애가 활동은 다 하는 것 같은데 숨소리만 좀 약간 거칠고 혀가 조금 파랬다가 좋아졌다 파랬다가 좋아졌다가 이렇다라고 하면 그럴 때는 엄청 그 환경을 시원하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선풍기를 세게 틀든 아니면 에어컨을 세게 틀든
환기를 시켜주든 일단은 무조건 시원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왜? 강아지는 모든 체온 조절을 이 기도, 혀로 하죠. 이런 기도로 체온 조절을 하게 되는데 이 친구들이 이제 여기가 입구가 막히다 보니까 일단은 체온이 올라가게 됩니다. 체온이 올라가면 조직이 더 붓겠죠. 그래서 그 조직이 부은 거를 줄여주기 위해서 공기를 시원하게 해서 차가운 공기가 몸속으로 들어가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흥분을 가라앉히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진정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관리는 어떻게 하는 거냐?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다이어트입니다. 이 질병은 무조건 뚱뚱한 아이들이 오게 돼 있어요. 되게 말랐는데 단두종 증후군이 온다? 그런 경우 잘 없습니다. 있긴 있지만 잘 없어요. 대부분 거의 90% 이상이 뚱뚱한 애들이 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체중 관리를 해야 되겠죠. 체중 관리를 해야 되는데 체중 관리를 하려면 일단 적게 먹고 운동을 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또 운동을 이제 또 되게 더운 낮에 이렇게 운동을 시키다 보면 그 아이들이 이제 그 뜨거운 공기를 못 견뎌서 또 실려옵니다. 그래서 뜨거운 낮에, 더운 낮에는 운동을 피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런 운동들을 하더라도 일단은 시원한 아침이나 저녁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급적이면은 여름에는, 이제 더운 여름에는 운동을 조금 피해서 하시는 게 좋고, 꼭 하셔야 되겠다라고 하면 시원한 이제 아침이나 늦은 저녁에 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이 단두종 증후군은 특히 여름에 많이 실려옵니다. 강아지들이 실려오는데 초기에 이 질병을 잘 대처를 하지 못하면 실제로 사망 가능성이 생각보다 높은 질병이 이 단두종 증후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많은 아이들이 여름에 이 질병으로 찾아오게 되고 많이 치료가 되지만 좀 이 골든 타임을 놓치고 이제 오게 되거나 아니면 아이가 너무 극도로 흥분하는 애들은 잘못되는 경우도 간혹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를 요하는 질병이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단두종 증후군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어려운 단어이지만 의외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이제 보호자분들이라면 의외로 한두 번은 겪어보셨을 만한 그런 이제 질병일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